안녕하세요, 맥파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화장품 이 브랜드 런칭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제조사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장품이라는 거 자체에서도 사실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가 아니더라도 사실 정말 많습니다. 샴푸, 클렌징 폼, 바디 클렌징, 로션, 스킨, 마스크팩, 심지어 색조에다가 자외선 차단, 향수까지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있는데 과연 이 화장품으로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떤 제품을 선정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고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더욱이 왜 그러시냐면은 대부분 이 화장품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아마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좀 이 화장품 창업 쪽으로도 욕심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온라인에서 이래저래 팔아보다 보니까 계속 어떤 제품들은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막 이럴 거면 본인 브랜드를 딱 만들어서 제대로 본인이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제 영상을 잘 봐두셔야 될 거예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온라인 판매에서도 이걸 분명히 배워서 와야 돼요. 어떤 물건을 팔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쿠팡에다 물건을 판다고 할 때 처음에는 막 어떤 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팔아야지 막 이렇게 찾다가 조금 경력이 쌓이면 조금 거만해집니다. 그럼 그때 드는 생각은 야, 아무거나 갖고 와봐, 내가 다 팔아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화장품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그냥 무조건 이 사이클 빨리 도는 거, 이런 것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방식과 본인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해야 되냐면 최소한 그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잘 알고 있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을 판매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세요. 남자들 중에서 과연 마스크팩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어쩌다 있으면 어쩌다 한 번, 아니면 예를 들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피부관리 좀 하라면서 던져줄 때나 한 번, 그럴 때 쓰는 마스크팩을 갑자기 본인이 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 판매를 하겠다? 장담하는데 제대로 판매도 못하고 악성제약으로 50% 이상은 남을 겁니다. 이 화장품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헛바람이 많이 드시는 게 특히 그런 말에 잘 속으세요. 중국으로 덤핑으로 넘기기만 하면 그냥 한 개당 10원씩만 이득 남겨도 이렇게 팔면 10억이다. 이런 말에 속으십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중국에선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를 그냥 막 한국 거다 그러면 사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가판대에도 안 넣어줘요. 그런 물건들은 길거리 상인들도 사실 안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그냥 아무거나 찍어내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더라, 미안하다 하고 사라지고 본인의 돈도 사라지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팔리지도 않는 화장품만 몇 박스씩 집에 쌓여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잘 아는 그런 카테고리를 꼭 선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 화장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게 바로 외부 포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최악의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마스크팩을 살 때 보시면은 종이 상자에 비닐 포장된 게 5개씩이 들어있죠. 10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마스크팩은 시트지도 있어요. 액상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러면은 MOQ가 박스에서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박스에서 한번 MOQ가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비닐 포장에서 한번 걸리고요. 그 다음 마스크 시트지에서 한번 또 걸리고요. 그리고 충진액에서 또 한 번 걸립니다. MOQ가 무려 4개를 뚫어야만 가능해진다는 소리예요. 외부 박스에서도 최소 주문 수량을 넣어야 되고, 비닐 포장도 최소 주문 수량을 넣어야 되고, 시트지도 최소 주문 수량을 넣어야 되고, 충진액도 최소 주문 수량을 넣어야 돼요. 그럼 이러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대표적으로 샴푸만 볼게요. 샴푸랑만 비교하셔도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일단은 용기, 샴푸 용기 들어가겠죠? 용기 같은 경우 만약에 스티커를 부착 안하고 그냥 인쇄를 한다 그러면 여기 용기 값 한 번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늘려볼게요. 숫자를. 그냥 스티커가 또 한 번 들어가겠죠. 거기에 샴푸,
많아봐야 MOQ가 3개예요. 그런데 마스크팩은 최소가 4개예요. 스티커 같은 경우는 비용도 얼마 안 해요. 근데 위에 것들은 비용들이 다 비싸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MOQ의 개념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샴푸가 훨씬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딱 선정할 때는 거기에 포장이 몇 단계가 추가돼서 몇 단계의 MOQ가 잡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흔히 화장품 제조사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일은 우리가 하고 돈은 포장업체가 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좋아요, 이게 나빠요를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결국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 안 하고서는 그냥 하려고 그랬으면은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제품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제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갖추셨을 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자, 이 개념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잘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바로 타겟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물건을 소비자에게 팔아야겠죠. 어떤 물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비자에게 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이 물건이 과연 어떤 소비자가 살까? 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스크팩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타겟층에 남자가 어울리겠습니까? 40대, 50대 남성에게 마스크팩을 판다라는 게 과연 효율이 좋을까요? 40, 50대 남성의 마스크 소비량만 생각을 해도 당연히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것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망하기 좋은 케이스로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남녀노소 모두가 쓸 수 있는 이라는 타겟팅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정말 처음부터 꼼꼼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제품을 만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겟팅을 할 때는 훨씬 세분화되고 훨씬 정말 정교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 타겟팅에 대한 강의라던가 이런 거 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로 되게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냐면요. 서울에 살고 있는 24세 직장인 여성 김하늘 씨, 요것도 굉장히 러프하게 잡은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더 세분하게 들어가는 건 어느 수준이냐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타겟팅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샴푸라고 한다면 또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제대로 된 타겟팅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는 세분화를 해야 그나마 고객 타겟팅이 괜찮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준이 돼요. 이 정도도 안 되면은 타겟팅을 한 게 아닙니다. 저런 사람에게 적합한 물건을 팔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찾아야지, 저 정도도 안 되어 있는 타겟팅에서 그냥 여자가 좋아하는 거, 뭐 20대 여자 거, 뭐 이렇게만 잡는다는 거는 아예 타겟팅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뭐 이런 타겟팅도 다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제품을 정했다면 이 제조사에게 OEM, ODM을 의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흔한 경우는 ODM, OEM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조사가 좋은 제조사고 어떤 제조사가 안 좋은 제조사냐, 이거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조사 컨택할 때 중요한 점은 이제 해당 여러분이 생각한 제품에 대해서 이미 포트폴리오가 있는가,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제품을 이미 만들어 본 경험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제조사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미팅도 자주 해야 되고요, 확인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있으신 분이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회사를 컨택해서 언제 그걸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만큼 세부적인 조율이라던가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제조사가 우리 서로 상생합시다, 윈윈해요, 이런 말을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업체치고 제대로 된 업체가 없습니다. 대체 제조사가 뭘 해주길래 상생하고 윈윈한다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제조사가 뭐 원가를 깎아줬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유통망을 소개를 시켜줬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제품을 만든 대표를 소개를 시켜줬습니까? 이 제조사는 한 게 없어요. 돈 받고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퀄리티를 좋게 만드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애초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퀄리티도 못 만든다면 애초에 제조사로서 역량 자체가 없는 곳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생이랑 윈윈이라는 얘기를 왜 자꾸 꺼내냐? 그만큼 붙잡으려고 하는 게 크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만큼 줄 건 없고요. 그렇다고 실제로 상생을 하시고 윈윈하는 곳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 상생을 진짜 현실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해당 제품의 대표를 소개시켜 준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망 여기도 있는데 이쪽도 한번 같이 지원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냥 얘 잘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걸로 상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뭐 트렌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런 원료, 이런 컨셉이 좋다, 뭐 트렌드가 요즘 이래서 이런 원료를 넣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는 거 어떨까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피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MOQ와 실제 제조사가 생각하는 MOQ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달라요. 이 트렌드나 원료를 자꾸 운운하는 건 지금 단가를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뭐 EGF, IGF, FGF 뭐 이런 것들 들어가면 뭐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한다 하는데, 그거요 정말 조금 들어가도 단가가 미친듯이 뜁니다. 단가가 오르는 대신에 뭐 성능이 좋으면 되지 않느냐? 참고로 화장품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빨리 망하는 분들이, 제품의 성능이 좋으면 고객들이 알아서 찾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빨리 망합니다. 참고로 고객들은 새로 나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제품 따위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럴 거잖아요. 새로운 것까지 알겠는데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가 비싸기까지 합니다. 성능이 좋아지려면 원료가 좋은 원료를 또 많이 넣어야 될 테니까 자연적으로 비싸지겠죠. 그렇게 비싼 걸, 듣도 보도 못한 걸 누가 삽니까? 결국은 처음 시작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좋은 원료,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돈을 써잡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네 가지만 피하셔도 괜찮은 제조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비를 운운하는 곳들도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부담 안 되는 뭐 10만원, 20만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연구비를 명목으로 몇백만원씩을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사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 MOQ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MOQ라는 건 저희 나라 말로는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주문할 수 있는 최소량이에요. 우리가 왜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 뭐 최소 주문 금액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조사가 생각하는 MOQ랑 저희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돈이 엄청 많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최소 주문 수량은 바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최대량이에요. 돈이 많다면 뭐 10억 개, 20억 개 찍어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죠. 제조사는 정말 말 그대로 제작을 해줄 수 있는 최소량을 뜻합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최대치만큼을 시킨 거지만 제조사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안 해줘도 그만인 물량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는 당연히 저 최소 주문 수량만큼을 받더라도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단가를 높이는 정책을 펼칠 거고요. 우리는 또 그 말에 현혹돼서 그치, 요즘에 하긴 이런 게 핫하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제품 가격은 비싸지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게 되는 그런 제품들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와 이야기할 때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이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거는 별로 도움 안 되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 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어떤 제품, 화장품의 제품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원래 고민해야 될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기능성인가 아니면 기능을 컨셉으로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셔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했지만 기능성인 경우에는 실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요. 그 기능을 컨셉으로 한다는 건 그런 느낌만 준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미백 같은 경우인데, 미백에서는 흔히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아이를 2% 이상 집어넣었을 때 기능성 제품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능성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진짜로 기능이 입증된 제품이 맞는가를 또 검증을 해야 돼요. 그냥 뭐가 몇 프로 들어갔으니까 기능성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 기능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입증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표적으로 탈모 샴푸 같은 경우만 해도 인증 비용이 1억이에요. 조금 저렴한 곳은 한 8천, 9천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비용 있으신 분들은 기능성 가셔도 돼요. 그렇지가 않다면 그 기능성 제품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모르겠지만, 또 그 부분까지 사실 저도 진행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그 기능을 또 인증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손 터시면 돼요. 제조사할 때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기능 입증하는 데까지 비용이 또 들고, 그거를 또 제작을 해야죠. 근데 이 제작하는 단계에서 향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사용감, 거품량은 어떻게 할 건지, 뭐 펌핑했을 때 나오는 양은 어느 정도의 점도를 맞출 것인지 여러 가지 시도가 들어가요. 그 시도에 소비되는 비용이 바로 아까 말했던 연구비입니다. 그게 원래 포함되는 거 아니냐, 제작비에? 예, 제작비에 포함돼서 요청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 기능 입증해야 되는 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기능 입증해야지만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작이 취소되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들었던 연구비는 고스란히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 연구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린 건, 처음 하시는 거라면 기능성은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세요. 기능성 제품까지 가기에는 처음으로 화장품 하시는 분들이 진행하기에 적합한 모델 자체가 아니에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능을 컨셉으로 가지시고 무조건 어차피 기능으로 못 가게 된다라면 그냥 무조건 저렴하게 만드셔야 돼요. 제조사가 아무리 요즘 그래도 이런 컨셉이 좋은데요,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요, 뭐 화해라는 어플만 보셔도 요즘 이런 게 다 중요한데요 라고 하는데요, 참 쓸모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막 화장품 좀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길거리에서도 엄청 많이 해봤어요. 화해를 들어보셨는지, 본인에겐 뭐 이 화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실제로 어떤 제품들을 선호하는지, 현재 쓰고 있는 제품 무엇인지 다 조사해봤어요.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화해를 정말 아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 뭐 위험성 물질들, 뭐 바람을 유발할 수 있고 막 EWG 그린 등급 이런 거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쓰는 화장품을 까보면 다 EWG에 위반하는 원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것들이 싫대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실 모릅니다. 자기들이 쓰는 그 제품에 무슨 원료가 들어가 있고 대체 이 원료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냥 화해라는 업체에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막 발암성 물질이 암이 걸릴 수가 있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대, 그냥 그러면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료가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를 소비자들은 솔직히 관심 쓰지도 않아요. 갖지도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제품의 컨셉을 중점으로 해서 저렴하게 만드셔야 돼요. 흔히 마스크팩 하나 만들 때 단가가 채 10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EWG 등급의 좋은 것들로 맞추고 향료 대신에 또 무슨 뭐 에센셜 오일을 집어넣고 EWG 그린 등급으로만 다 맞춰놓은 다음에 EGF, IGF 같이 막 정말 고급 원료들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만들면은 한 장당 가격이 800원에서 1000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 구경도 못 해본 제품이 마스크팩 한 장에 2,000원, 3,000원에 팝니다. 호기심에 궁금하면 한 번쯤 사볼진 모르겠지만 절대 입소문 안 나요. 그걸 쓰면서도 하는 생각은 차라리 메디힐이 낫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화장품이라고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성능, 성분, 그 부분은 화장품에서 가장 최악의 케이스를 선택하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외관적 특징도 없고 제품 사용하는 거에 특징도 없는 그냥 흔하디 흔한데 자기 거 제품 좋다고 혼자 떠들어대는 비싼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독설 같지만 현실이에요. 이걸 무시하시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돈을 써서 제 말을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어떤 제품을 입소문 내게 하고 싶을 때는 성능보다도 그 컨셉이 중요하다는 걸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선 과연 우리가 뭐 이 제품을 해외로 팔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진입을 하는 게 좋을지 유통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 뭐 추가적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기 좀 어려워요. 제품들의 컨셉도 다를 거고 카테고리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힘들겠지만, 뭐 이런 유통망을 어떻게 진입했을 때 어디 해외로 수출할 때 어떤 데가 좀 이윤이 좋고, 해외에서는 우리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흔히들 잘 알고 계신 그 올리브영 이런 업체들, 뭐 랄라블라라던가 이런 곳에 입점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제품 단가는 어떻게 또 잡아야 버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려는 그 스토리와 연락처 그리고 통화 가능 시간을 여기에 적혀있는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부담되지 않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어쨌든 이상 맥파이였고요. 여러분들이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제 영상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